울프 주니어라는 학자가 사용했던 우리 정부 실패에 대한 얘기. 정확한 명칭은 비시장 실패라는 책 제목에서 얘기했는데요.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요인을 정부가 있으면 정부 외부에서 정부에게 뭔가를 요구한다. 뭔가를 수요한다. 정부 외부에서 정부에게 쓸데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요구하거나 정부 수요, 행정 수요를 야기하는 요인과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 공급하는 과정이니까 내부 요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와의 수요 측면, 정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과 정부 내부, 즉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합니다. 자, 외부 요인은 정부 바깥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시장 결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 행정에 대해서 뭘 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죠. 특히 이제 정치가들은 시간 할인율이 되게 높습니다. 시간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 이익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더 선호한다. 자, 시간 할인율은 1년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4년 중에 1년이고 대통령은 5년에 1년이죠. 자기 임기 내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민간 기업은 뭐 특별하게 사장님들은 20년, 10년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20년에 1년의 가치와 우리 4년에 1년, 5년에 1년의 가치는 훨씬 더 정치가 쪽에서 높죠. 그래서 4년 안에, 5년 안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선심성 정책이나 졸속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정치적 보상체계의 왜곡입니다. 정치가 시간 할인이 높기 때문에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단기적 이익, 장기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더 선호한다. 한편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부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분리될 때 당연히 편익을 누리는 집단이 그 정책을 지지할 거고, 그러면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미시적 절연은 편익은 미시, 소수에게, 거시적 절연은 거시니까 편익은 다수에게 됐습니다. 발생하는 대표적인 것이 진입 규제죠. 자, 예를 들면 택시 업계에 우리가 이제 카풀이라든지 공유 우버, 공유 택시들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지금 진입 규제를 하고 있죠, 그죠? 이런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택시 업계, 국민 전체가 이런 택시나 우리 전동 킥보드나 공유 택시나 카풀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소수의 이 진입 규제가 있음으로써 소수의 택시 업계가 혜택을 누리고 있고요. 국민 다수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소수의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고객 정치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 혜택을 누리는 집단에서 그 정책의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거시적 절연은 편익은 다수에게,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한다. 무상급식이라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무상급식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학부모들 혜택을 누리지만 비용은 고소득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누린 다수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찬성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진입 규제가 존재함으로 또는 이런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어떤 정책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익을 누리는 집단은 어찌됐든 간에 자신들이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가의 단견, 왜 단견, 마요피아, 근시안, 그죠? 왜 단견이죠? 정치가의 시간 할인율은 높다, 낮다? 높은 시간 할인율. 시간 할인이 높다는 것은 1년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기적 사업을 장기적 사업보다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근시안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수요 측면의 왜곡이라면 우리 공급 측면의 왜곡은 무엇보다 정부의 산출물은 거의 대부분 무형이죠, 그죠? 그래서 무형의 산출물은 예를 들면 교육, 국방, 치안, 무형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죠, 그죠? 정의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나 국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업무 처리 규칙이나 업무 처리 규정을 만들면 궁극적인 어떤 우리 교육, 국방, 치안 등 추상적이고 질적인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 전환이 발생합니다. 그죠? 목표 전환이 발생하죠. 하위 수단을 목표로 삼는 현상이죠. 자, 정보 활동은 독점이면 X 비효율성. X 비효율성은 관리 또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 관리상의 비효율성이나 생산 기술에서의 비효율성을 말합니다. 자, 생산 기술 또는 생산 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비용 중복과 낭비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도 있어야 되고요. 학교 급식도 좋아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되죠. 중요한 거는 교사들이 좋은 교육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건 알지만 만약 교사들의 월급을 10% 올렸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는 얼마만큼 개선될까요? 뭔가를 투입을 넣었으면 투입과 산출의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투입 산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도 올려주고 시설도 건설하고 교자재도 하고 교사 월급도 올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교육 서비스에 얼마만큼의 산출에 기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생산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함수의 부재라는 거죠. 당연히 비용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겠죠. 한편 정보활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종결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정책을 시작하면 끊없이 그 정책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생기는 정보 실패의 유형은 내파 분비입니다. 내파 분비 됐습니다. 자, 내부성, 외부 목표. 아까 했죠.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내부 목표를 더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궁극적 목표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질적이기 때문이죠. 교육, 서비스 제대로 적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에서는 얼마나 최신 기술을 썼는지, 교육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되었는지, 예산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런 시각이 궁극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내부 목표를 더욱더 중시하게 됩니다. 자, 또 한편 비용 체정, 비용과 수입의 전련이죠. 정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그로 인한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위에는 비용과 편익이죠. 비용과 편익. 그죠? 비용과 편익인데 여기는 비용과 수입이죠. 자,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 도로를 건설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건설에 비용이 10억 들었는데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도로를 건설하면 비용과 수입이 연결되지만 이 도로 건설에 10억이라는 돈이 이 지역에서 세금으로 걷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 전혀 관련 없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고 세금이 여기에 투입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 이 도로 건설에 드는 비용은 이 도로 운영이나 도로가 관련된 이 사람들에게 걷는 게 아니라 그와 전혀 관계없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다른 지역이나 대상에서 걷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생적 여부 효과입니다. 비의도적이고 부정적인 거. 택지 개발을 하면 투기가 조장되고 복지를 너무 잘 제공하면 국민들의 근로 의욕이 감퇴되는 것.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죠. 오히려 택지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투기가 조장되는 비의도적이고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 나타납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죠. 권력의 편제, 분배에서의 불공평성인데 보이는 손이라고 얘기하는 정부의 의사결정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게 특혜, 혜택을 준다는 거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적 목표의 설정, 사위 파편, 비파편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 실패 때 공적 공급을 했고 시장 실패에서 정부 대응은 공적 공급하고 보조를 하죠. 유도를 한다 그랬고 규제를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정부 실패로 왔으니까 이제 공적 공급은 민영화하고 보조는 보조 삭감, 규제는 규제 완화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적 목표 설정은 민영화만이 되고 비용 채정은 이렇게 세 가지 다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파생적 외부 효과는 보조 삭감이나 규제 완화를 해야 되고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나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정부 실패에서는 우리 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의 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똑같이 그어보면 그래서 공부독불정으로 외웠죠.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공공재가 존재할 경우에는 똑같이 그죠. 정부의 직접 공급밖에 답이 없다. 외부 효과는 긍정 외부 효과는 보조를 하고요. 부정 외부 효과는 규제를 하죠. 독점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든지 규제를 해야 되고 불안정 경쟁은 정부가 규제만 하면 되죠. 그죠? 정보의 편제는 보조를 하든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 부, 독, 불, 정, 사비, 파, 편.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무조건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끝에 게 다 있다. 그렇죠. 여기도 나머지는 전부 다 끝에 게 다 있죠. 그리고 이 비용 채정, X 비율성은 이렇게 세 가지 다 칸에 동그라미하게 되어 있는 유일한 겁니다. 외부 효과와 파생 외부 효과는 같습니다. 그죠? 보조, 규제. 여기도 보조, 규제.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의 편제와 정보의 편제는 다르다. 정보의 편제는 우리 보조를 하거나 규제를 하면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냐 규제 완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가 요즘에 요게 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실패의 관점에서 또 한편 논의가 되는 게 공공재가 과소경급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실패를 의미하고요.
공공재가 생각외로 과다 공급되고 있다. 공공재 공급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쪽은 정부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죠? 자,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고 있다. 첫 번째, 갈브레이시의 선전 효과. 민간재는 선전을 많이 한다. 그럼 민간재가 늘어나니까 공공재의 수요는 줄어든다. 단순한 거죠. 두젠베리의 전시 효과나 의존 효과는 체면 유지 밑줄, 체면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은 민간재 소비를 늘리면 결국은 공공재 소비가 준다는 거죠. 자, 이거보다 요 밑에 거.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 사람들은 재정 착각 상태에 있다요. 착각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납부한 세금만큼 공공재 편익을 누리지 못한다. 내가 낸 세금하고 내가 쓴 소비가 연계가 안 된다. 그럼 국민들이 조세 저항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공공재가 과소 공급된다는 거죠. 재정 착각. 납부한 세금만큼 내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생각이죠. 자,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 합리적 무지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공공재에 대해서 정보 획득으로 가져다주는 편익, 정보 획득 비용을 고려해 봤는데, 그죠? 공공재로 인하면서 내가 가지는 편익보다 비용이 훨씬 커요. 합리적인 인간이면 공공재로 나한테 가져오는 편익을 알아보거나 연구 안 하겠죠. 왜요? 그걸로 가져오는 편익보다는 정보 수집의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공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조세 저항을 하고 과소 공급된다는 거죠. 공공재 편익에 대한 투표자의 무지. 근데 이 무지는 어떤 무지다?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모르는 게 낫겠다. 그죠? 합리적 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공공재 과다 공급세입니다. 와그너의 경비 팽창의 법칙. 1인당 소득 증가보다 정부 규모가 더 빨리 증가한다. GDP 증가율보다 정부 경비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경비가 팽창한다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공공 부분이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듀젠베리의 전위 효과, 대체 효과, 단속 효과.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 공공재 또는 정부 활동에 허용 수준이 있습니다. 허용 수준이 있는데 사회 혼란기, 즉 전쟁이나 위기가 오면 우리 6.25 전쟁이나 남북 전쟁이나 대공황이나 이런 사회 경제적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상향 조정하게 돼요. 무엇을? 바로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허용 수준을. 그래서 그 허용 수준의 문턱을 넘어갔다. 됐죠? 그러면 한 번 늘어난 지출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스트레스홀드가 문턱이죠. 전이유가 한 번 늘어난 것은 줄어들지 않는다. 대체 효과입니다. 보몰병은 노동집약적 성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이 행정 서비스 생산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정부 규모가 커지고 공공재가 과다 공급된다는 거죠. 니스칸에는 관료들은 사익, 자기의 사적 이기심이라는 관점에서 권력 극대화,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예산이 극대화되면 공공 서비스가 필요 이상으로 공급될 수 있겠죠. 레바이아드는 가설, 이른바 다수결 투표 거래를 한다는 거죠. 보트 트레이드, 로그롤링. 그래서 80명, 70명, 90명 각각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80명은 도로를 지지하고 90명은 다리 건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각각 투표하면 다 다수결로 국회의원 300명이라고 가정하면 부결될 텐데 여기는 80명이
다리 찍을 때 찬성표를 찍어주고 다리를 찬성하는 90명은 도로 예산을 찬성하게 되면 서로 내가 너 찍어줄 테니까 너도 나 찍어줘 이런 식의 투표 거래를 하게 되죠. 그죠? 투표 거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공공재가 공급되겠죠. 한편 정부 지출은 이른바 길항력이라고 얘기하는 countervailing force가 없습니다. 제어하는 장치가 없으면 아무래도 과다 공급될 가능성이 많겠죠. 정부는 먼저 얼마만큼 쓸지, 먼저 얼마만큼 지출할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제가 과다 공급될 수 있다는 거죠. 할거적 예산 구조,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지출이 많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과다 공급되겠죠.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의 여성에 대한 예산하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여성 근로자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어느 정도 다 조금씩 제공하겠죠. 그렇게 할거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면 과다 공급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는 조세 저항을 피하기 쉽기 때문에 과다 공급된다. 국제시장의 개방이 높아지면 다양한 정부활동이 요구됨으로써 과다 지출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공재 과다 공급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파킨슨 법칙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업무가 증가해서 사람이 증가한다. 이건 아주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이 하는 일이 많아지면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죠. 근데 파킨슨 법칙은 그게 아니라 먼저 사람이 먼저 부하가 나타나면 나중에 비본질적인 업무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라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에서 B라는 동료를 보충받기보다는 부하를 먼저 두고 싶어 하고 사람은 심리적으로 부하를 두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맞죠? 누굴 두고 싶어요? 부하를 더 두고 싶어 하죠. 그죠? 왜냐하면 승진하기 위해서는 부하가 많아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서로 일을 나눠주면서 일을 만들어내죠. 됐습니다. 먼저 그래서 부하가 늘어나면 나중에는 원래는 부하가 없을 때는 하지 않았던 감독 지시 업무라는 파생적 업무, 비본질적인 파생적 업무가 늘어납니다. 먼저 뭐가 늘어나고 먼저 부하가 늘어나고 부하가 늘어나면 부하를 관리 통제하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그 부하도 부하를 두게 되면 계속 계층제, 관료제 구조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이라고 합니다. 먼저 업무가 늘어나고 나중에 부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늘어나고 사람이 먼저 늘어나고 부하가 먼저 늘어나고 그럼 사람들이 일을 나눠주고 그죠? 서로 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공공재가 많이 공급되겠죠. 한편 이 파킨슨 법칙은 지나치게 심리적 측면, 그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부하를 두고 싶어한다.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 공황이라는 이러한 사태에서는 자, 이거는 심리적으로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진짜 그죠? 일이 많아져서 공무원이 늘어난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파킨슨 법칙은 어떻게 설명했다? 일이 많아서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누구를 더 두고 싶어한다? 부하를 더 두고 싶어한다. 부하를 두게 되면 원래 부하가 없었을 때 하지 않았던 감시, 통제 업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업무가 다시 늘어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부 실패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였고요. 이제 시장 실패에서
정부 대응으로서 대표적인 게 정부 규제인데, 정부 실패가 발생하면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규제가 왜 등장했는지와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